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에서 시조를 쓰는 이달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저의 시조는 근조화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조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다니는 장례식장에 그야말로 부동자세로 서 있는 그 창백하고 하얀 근조화, 우리는 꽃들에 대해서 대부분 그 꽃이 이쁘다 혹은 그 꽃이 애처롭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아마 그 장례식장에서 만나는 그 꽃이 서 있는 그대로 우리는 느끼지만은 어쩌면 사물로 느끼지 꽃으로 느끼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꽃의 생태, 근조화로서 보여지는 우리들의 세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장례식장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장례식장에 가면 근조화가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상주를 만나거나 조문을 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은 매우 세속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현실적이죠. 아무리 청렴한 사람의 장례식에도 근조화는 많이 서 있습니다. 지체가 높은 고인이 사망했을 때 혹은 성공한 기업인 이런 분들일수록 그 근조화의 숫자는 늘어납니다. 장례식장을 장식한 근조화의 숫자는 어쩌면 인격의 훌륭함보다는 그 사람이 현재의 지위 혹은 능력 이런 것과 더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꽃 본연의 아픈 숙명이 겹쳐져 다가옵니다. 그것이 이 시를 짓게 된 관점입니다.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시창작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창작의 명제라고 봤을 때 나의 시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면서 대답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경남 지역에 사천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시란마을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해변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죽방염이라는 것이 이렇게 바다에 서 있습니다. 죽방염은 물살에 따라서 V자로 방책을 세워놓고 고기를 잡는, 고기와 멸치 같은 것들이 그 속에 들어오면 잡아서 파는 어부들의 그러한 그 전통 방식입니다. 그곳에는 남해로 가는 대교가 보이고 저녁이면 낙조가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케이블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추억을 쌓고 가기도 합니다. 자, 평범한 시선으로서는 그곳의 풍경을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은 사진과 연관된 혹은 여행자로서의 감회,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죽방염이 드리운 그림자와 그 산세들이 매우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보면 그 아름다움은 고기들의 무덤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들의 무덤이 자아낸 그 착각의 아름다움이라는 시선을 가질 때 시가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시각으로 따라간 시가 바로 이 시 근조화입니다. 근조화. 꽃들이 영안실에 부동자세로 서 있다. 목발에 의지한 더덥고 창백한 도열, 언제나 벽을 등진 채 배경이 되고 만다. 관계를 맺지 못한 사자와의 시든 동행, 한 번도 저를 위해 피고 지지 못했던 목 잘린 꽃들의 장례,
순장은 진행형이다. 장례식장에 도열에 서 있는 근조화가 생각이 나시죠? 꽃에는 여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화려한 화단의 중심을 차지한 꽃들이 있는가 하면은 산빛 아래 아주 모진 비바람에 이름 없이 지는 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이 피고 지는 꽃이 이 근조화보다는 훨씬 행복한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피었다 지는 것이 차라리 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근조화는 장례식장 복도에서 햇살도 받지 못하고 부동자세로 창백하게 서 있습니다. 한 3일 서 있다가 어딘가로 실려갑니다. 실상 죽은 사람과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이런 허무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비극적인 꽃의 최후를 저는 이 시에서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자와의 시든 동행이라, 이런 표현으로 저는 그 구절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뜻대로 피고 죽지 못하는 우리들의 근조화. 비닐하우스에서 피고 질 때도 어떤 목적으로 키워졌고, 죽을 때도 대웅이 잘려서 누군가의 죽음의 배경이 되어서 서 있고, 그러한 느낌으로 서 있는 이 꽃들의 최후가 참 슬프기도 합니다. 상가의 풍경을 시로 쓴 시인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근조화의 눈길을 주고 시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별반 보질 못했습니다. 어쩌면 현대판 순장은 바로 이 근조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수의 종장에는 순장은 진행형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이 시의 주제와 연관됩니다. 순장은 자신의 뜻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나고 죽는 것은 신의 영역인데 죽음마저 타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 삶이 의미 없는 삶이 되겠습니까? 순장은 한 국가나 부족을 다스리는 왕이 죽었을 때 산채로 함께 묻히는 의식임은 누구나 다 압니다. 저승에서도 노비나 종이 되어서 그 죽은 자를 보필하라고 하는 산자들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상북도 고령군 지산동 대가야 고분에는 순장 고분이 하나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정이 되어 있는 우리 가야 문화의 아주 중요한 유산이죠. 이곳에 대형 고분 중 하나인 44호분이 있는데 이 분에는 대략 40여 명의 이 순장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죄 없이 타인에 의해 죽어갔습니다. 근조화는 흰색 국화가 대부분입니다. 그 희고 창백한 꽃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이 시를 구상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아름답거나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낼 때 쓰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현대시는 꼭 아름다운 시상만으로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도 시의 소재가 됩니다. 어쩌면 그 절망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 지금 자신의 삶이 덜 고통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위안을 받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이 작품이 너무 그로데스크하다, 건조하다, 서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건조함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성은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빛깔입니다. 시조는 시조를 가조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500년 동안 시조는 당대 최고로 많이 불린 대중음악이었습니다.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음률보다는 언어가 강조되는 형식으로 바뀌었고 지금 우리가 쓰는 현대 시조로 장르가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절 가조가 뜻한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것은 예나 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조는 이런 시대의 분위기를 가감없이 그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의 소재는 꽃이지만 아름다움으로만 꽃을 그려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도시적 건조함은 대충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건조화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건조화를 보내는데 나만 보내지 않으면 괜히 상주에게 미안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이런 꽃들을 보내기도 하고 부위를 또 보내기도 하고 우리 삶이 늘 그렇죠. 이 시는 꽃의 본질이 훼손된 생태에 관한 시인 동시에 그런 세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시의 존재 방식은 참신함과 새로움입니다. 나만의 시각으로 사물과 현상을 볼 것인가, 남과 유사한 상상력으로 대상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품은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창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구상하고 또 써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조화를 통해서 그 한 꽃의 생애와 우리들의 삶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장례식장을 오가면서 그 꽃들의 최후를 통해서 혹은 그 꽃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도 저 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반성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곤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